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거의 다 파란불이다 보니까 빨간불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관심 가져보면은 좋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문가님 이런 날은 정말 사실 어떤 종목을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정말 저도 포트폴리오 진짜 구성 잘한다라고 자신을 가졌었는데 오늘 제가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가스 관련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색이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좀 약간 좀 안 그래도 시장이 좀 요즘 안 좋은데 이럴 때 놀러 가고 싶은 날, 네. 예, 놀러 갈 만한 주식인데 그 아직까지는 좀 놀러 가는 지켜봐야. 것보다는 회사를 가기가 싫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예, 날이죠. 맞습니다. 네, 날씨도 그렇고. 예, 그 오늘 그래도 가야 하는 게 저희가 일이 있으니 가야 하는 거고. 네. 자, 오늘은 제가 가져온 것은 그 요즘 이제 계속 제가 이 진행을 해오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코로나나 이 말이 하루라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은 또 포스트 코로나 이전 위드 코로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여행 관련 회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꼭 올랐으면 좋겠다. 아니, 꼭 올라야 합니다. 바로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예. 롯데관광개발이요. 예. 사실 롯데관광개발 예전에 저희 오프닝벨에서 소개한 적 있죠, 앵커님?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약간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 시점적으로도 뭐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굳이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당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장 요즘 같은 계속 오르는 주식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주식시장이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언젠간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최근에 또 리오프닝이다 무슨 뭐 포스트 코로나다 아니면 그 이전에 위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전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그렇게 뭐 좋게 안 보셨죠? 긍정적으로 안 예. 봤는데 예.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것 보면 주가를 올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 기업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졌네 뭐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데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이런 기사는 기자들이 그냥 취재해서 쓰는 기사가 아니고 아마도 기업에서 이 기사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쓰는 기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참 이 주가 올리고 굉장히 주가 올리고 싶어하는 기업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이 롯데관광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동아면세점이죠 옛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면세점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라호텔하고 송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1심에서 졌죠. 좋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아직 펜딩 이제 중입니까? 아직 이제 진행 중이라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 롯데관광개발이 모태가 전에 뭐 1971년도에 그 네. 아진관광개발 설립되고 그다음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가 인수되었고요. 그 다음에 82년도에는 롯데관광과 함께 계열 분리가 됐습니다. 아예 네, 다른 네. 회사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롯데 게 아니죠. 이름만 아니죠. 롯데관광개발이고. 네. 예, 이렇게 서로 남남처럼 지내다가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의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정희 씨가 지금 이제 롯데 동아면세점 대표로 있고 네. 같은 건물 쓰고 있습니다. 예, 같은 건물 쓰고 있고요. 그 91년도에 지금 현재 이름인 그 롯데 관광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이후 2007년도에 그 롯데가 일본 JTB와의 합작으로 롯데 JTB를 세우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나온 것이 자 롯데 마크는 떼라 대신 롯데는 상호는 쓰게 해줘라 그게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롯데 상호를 쓰는 것을 별로 롯데 측에서는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용산 국제 업무주 사업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2013년도에 사업이 무산되었죠. 네. 예, 무산되었고 그때 아마 거의 의견 거절까지 나왔었고 아마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그 이후 그래도 좀 죽으란 법 없는지 그 중국에 있는 녹지그룹과 손잡고 제주 드림타워 건설해가서 본사를 제주도에 이전을 했다라는 네. 게 최근에 이제 이력입니다. 예. 네. 지금 히스토리를 쫙 이제 읊어주셨는데, 예. 뭐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라 면세점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졌다는 부분과 또 지금 재무제표를 봐도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뭐 주변에 뭐 시행하시는 분들, 뭐 건설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인맥이 그쪽에 또 이상하게 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저희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네. 때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저 안 그래도 궁금해요. 저도 전문가님. 근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한번 보자면 그 예상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15% 늘어난 245원. 엄청 늘었어요. 네. 그러나 영업 손실 규모가 그냥 약 296억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카지노 오픈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 예, 그만큼 이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직전 분기 대비 8% 정도 증가해서 그친 것은 효율적인 고정 비용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당분간 정도 적자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 시기 힘든 시기를 어떻게 넘어에 따라서 이 롯데 관광개발이 이번에 승부를 던진 게 과연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 분야부터 먼저 볼게요. 예, 사업 네. 보자면 보통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여행사라기보다는 그 호텔업이 매우 80% 정도로 큽니다. 전에 같으면 이제 여행업이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네. 현재 여행업이 거의 매출이 안 나오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녹지가 최근에 제주 드림타워 복합 카지노를 이제 만들면서 리조트를 만들면서 호텔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예. 현재 그 호텔이 어떤 거냐? 그 하얏트 그룹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그 그랜드 하얏트 제주로 이제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그 카지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근데 아쉽게도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호텔과 카지노를 같이 소유를 하고 이제 운영하는 것이 매출 극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국내에는 대부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대부분 임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GLK도 마찬가지로 다른 호텔 업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카지노 VIP 고객들한테는 가시면 아시겠지만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호텔비가 매우 저렴해요. 네. 저렴해요. 왜 그러냐? 카지노를 돈 쓰고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보시면 숙박이라든지 식음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이것이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롯데 관광개발은 이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드림타워죠. 거기 이 호텔 이름에는 롯데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드림타워에 카지노장이 있는데 그게 자신들 소유. 예, 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는 이제 그 녹지그룹과 합쳐서 한 건데 네. 원래 녹지그룹 지분도 들어가 있고 자기네 지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는데 이제 그 메인 운영사 같은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롯데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제주 드림타워의 지분이 예. 그 중국계 기업하고 롯데 관광개발이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지은 그렇습니다. 호텔이다. 예, 그래서 그 카지노가 결국은 중국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네요. 그런 그러니까. 기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보시면 그 중국인들 당장 올 수는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주에 사는 중국인들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와가지고 돈 쓴 것도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롯데 관광개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전체를 보자고 하면 지금 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논했지만 지금은 그 이전 단계 위드 코로나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 유엔 전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지난 7월에서는 올해 12월에 전 세계 국제선 관광 수요가 코로나 이전에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안 그래도 델타 변이가 터지고 네. 그다음에 그 완전 회복 시점을 2023년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트래블 버블이 있거나 제한 백신 맞은 사람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각국의 접종률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그리고 카지노는 왜 가보면은 창문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해가 지는지 해가 뜨는지 모르게 한다고 창문이 없는데 네. 사실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슨 이제 포기된 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쓴다는 걸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예. 흔히 안 그래도 이제 우리 김기성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무슨 베팅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게 많이 하시는데 팩트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게 제일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의외로 오늘 같은 장에서 의외로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상당히 전년 대비 0.47%만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2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기관은 이제 계속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금 크게 뭐 거래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네.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지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현재 지금 타워 1 750 객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호텔이 타워 2 호텔을 이제 또 개장해서 완전히 네. 이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구하고 월 평균 방문자가 300에서 350명 정도 된다는 보도자도 있었고요. 그 네. 6월 한 월 평균 300에서 350이면 하루에 10명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아주 적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저는 이거 그래서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슬라이드에. 네.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롭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23억, 뭐 여름 성수기에는 매월 700억 수준이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3분기 드롭백이 약 2,260억까지 증가할 것 전망된다는 그런 뭐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드림타워 카지노 개장한 시점부터 매출이 급속으로 한 10억 원 이상을 20억 가까이 좀 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예. 일단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네요. 그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롯데관광개발의 목표 주가를 또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다른 증권사에서도 뭐 KB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잡았는데 어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29,000원으로 해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도 볼 때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키움이 8월 18일 제시를 했죠. 18,000원 시점 제시를 했는데 29,000원 제시했는데 지금 제 과거를 보면 23,000원대가 최고였습니다. 네. 아무리 최고였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는 단기간보다는 약간 장기간 방향성을 진짜 완전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은 또 고점이다. 그리고 그때와는 다르게 롯데 관광객이 단순한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복합 리조트, 호텔업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와 당시 포트폴리오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카지노랑 호텔 사업의 적자가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나 카지노가 사실 이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적자를 벗어나기 참 어려운 업종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만든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지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업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파라다이스 강점 중에 하나는 VIP 고객들 많이 확보했고 그렇죠. 기호객들 많이 확보하고 있고 사실상 매니아들 그리고 공고한 흔히 말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죠. 콘크리트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매니아 위치였는데 이것을 끌고 올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는가 거기서 과연 관건이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롯데가 이제서야 카지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만 저는 2018년도에 파라다이스의 롯데 그 카지노를 인수를 하면서 많은 그때 인원이라든지 노하우를 많이 익혔다고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다소 좀 안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또 이렇게 또 호재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평균 주가를 한 2만 원대에서 매수를 잡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2만 1,050원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차트가 일단 무너지지 않았고 좀 바닥에서 좀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무너질 것 같으면서 올라가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시기별로 다르다 보지만 아직까지는 저 현재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만 원 언저리 아니면 19,000 정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24,0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무난히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갑자기 2부에 진행하시다 한만식 전문가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네, 그래서 19,000원 오면 사야지라고 하면 이제 꼭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롯데관광개발 어쨌든 뭐 재무제표상으로나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펀더멘털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호재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미드 코로나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카지노가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예, 네. 뭐 게임 종목이라든지 카지노 종목이라든지 호텔 쪽은 항상 또 사시는 분들만 사시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들어가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 싶고요. 예. 일단은 네,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뭐 글로벌 이동 제한 해소 시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영향은 뭐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 여행보다는 여행 목적과 수요 차별화가 여파의 그 활성화가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뭐 가족끼리 가는 그런 여행보다는 아마 카지노 같은 뭔가 하러 가려는 특수 목적 여행이 약간 여행을 회복돼야 사실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호캉스 여행 그리고 여행 레저의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일본과 중국의 카지노 VIP 재국 시에 그때는 높은 회복 탄력성이 보인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롯데 관광개발을 그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제주도 위치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제주공항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즈니스 수요나 마이스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 가족 단위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그 일본의 관광객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 그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적인 그랜드 하얏트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좀 집약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네,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